시작해보자. 그래, R 스퀘어하고 R이 의미하는 게 뭐지? 혹시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해도 될까요? 공부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공부가 필요하다 하면은 지금 공부한 사람 얘기해봐봐. R 스퀘어는 의미하는 게 뭐고? 이제 회귀 분석을 해서 모델식을 짰는데 그 모델식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나타내는 게 R스퀘어 값인 걸로. 보통 예측값과 실제값이랑 실제값과 평균값의 차이를 이렇게 해서 전부 다 합한 다음에 그 제곱을 취해서 나타낸 1에서 빼가지고 얼마나 정확한지를 확인하는 값이에요. 그래, 결국 루트로 씌운 거야, 이거, 그지? 네, 맞습니다. R은? R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상관이 분석해가지고 이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해야 돼? 이거 뭐라고? R은 XY로 해가지고 1에서 마이너스 1 값으로 해서 이제 이게 음의 상관계수인지 양의 상관계수인지 이게 인자가 그런 식으로 적용되는지를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그럼 R 스퀘어는 마이너스가 있나 없나? 없습니다. 제곱으로 그래, 그게 차이가 나는. 그러면 통상적으로 R 스퀘어하고 R하고 값이 이제 뭐 양의 예를 들어서 상관을 가진다라고 말하면 이런 거지. A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20, 30, 40, 50 이 수치가 좀 있을 거잖아. 이게 따라서 B이란 게 0.2, 0.5, 0.1, 0.4, 0.6 이런 식으로 나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우리가 XY축에서 X축이고 Y축에서 그래 보면 이 수치에 점이 이렇게 적힐 거잖아, 그지? 이렇게 적히잖아. 그러면 우리가 단순의 상관관계 릴레이션십이라 R은, 그지? 그러면 이게 선을 쫙 그어보면은 이렇게 뭐 그릴 거야. 그럼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95% 신뢰 수준에 뭐 얼마다 우리가 통계적으로 이 어느 정도 이제 범위에 위치해 있다. 이걸 갖고 어느 정도 관계된다. 예를 들어서 이게 뭐 0.9다, 0.8이다. 이것은 이런 식으로 상관관계를 가지지만 이런 경우도 있어 또. 이건 뭐야? 음이지. 그럼 역의 상관관계란 얘기야. 마이너스 0.8, 마이너스 0.9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이 소리지. 알겠나? 그러면 X가 예를 들어서 파종 양 또는 파종식이라 보고 이거는 예를 들어 수량이라고 보자 말이야. 그러면 파종을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또는 파종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역으로 이렇게 감소하는 경우도 있다 이 소리야. 그런 걸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상관계수로 나타내는 게 R 값이야. 됐나? 그럼 R 스퀘어 값은 뭐고? 그런 값들을 제곱에 루트를 씌워서 1에서 빼서 이제 그것들이 정말로 그 모델이 정확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볼 때 이제 루트 값을 치운다는 거 이거 하나씩 다 더하는 거야. 플러스 다 더해서 그지? n으로 개수를 나눈다 이 소리야. 무슨 말인가 알겠나? 하나하나에 대한 걸 회기선을 만드는 거야. 이것은 라인이 그어졌다라고 하면 뭐 상관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이 값을 수치로 쓴다 하면 그건 있는 거야. 라인을 딱 끈 이상은.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잘 모르고 그냥 뭐 해나가 뭐 있는 값도 선을 쭉 꺼 인위적으로 끄는 게 표시 잘못한 거야. 관계 없으면 여기서 끄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루트 값이 어서 양의 표시로 나타나는데
더 요거는 그러면은 수치가 정확도가 이게 같은 1이라고 하면은 정확도는 어느 같은 1이라만 표현해요. 0.9라고 얘기하면 똑같이 요건 R이 0.9고 이건 R 스퀘어가 0.9라고 하면은 그 X축에 대한 Y축이 더 어느 게 더 정확하다. 그 R 스퀘어. 관계가 있다 하면 R 스퀘어가 더 크다 이 소리야. 그래서 이걸 할 때는 최소 몇 개를 한다? N이 일반적으로 샘플을 할 때 30개 이상을 한다 이 말이야. 그 왜 30개 이상을 하느냐? 많은 연구 실험을 해보니까 10개, 20개 해가지고는 이 값이 정확하지 않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at 최소 30개 이상을 해보니까 이 R 스퀘어 값이 선이 꺼이지더라, 얼마 이상이 되더라. 그러니까 그건 어디 나오느냐 하면은 실험 통계학 책 저 뒤에 보면은 얼마일 때 R 스퀘어 값이 얼마일 때 N이 개수가 몇 개일 때 얼마 이상이면은 된다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나와요. 요즘은 뭐가 한다 프로그램이 다 해주잖아, 그지?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뭐 프로그램 뭐 해석만 하면 되지만 우리가 할 때는 전부 다 구해가지고 계산 다 해가지고 했었어. 그러니까 내가 대학 막 졸업하던 시절은 그랬단 말이야. 컴퓨터도 이따만 해가지고 하드 디스크 이따만 플로피 디스크 큰 거 있잖아. 몇 인치고 엄청 큰 거 그걸 집어넣으면 다음 날 되면 뭐 날라가 보고 웃기도 하고 그랬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정말 편한 시절에 공부를 하는데 해석은 할 줄 알아야 될까 아이가, 그지? 자, 또 가보면 자, 여기서 제로미 방법에 보면 NDVI라는 게 있어. NDVI. 자, NDVI가 의미하는 게 뭐지? 식생지수. 그러니까 이제 NIR 플러스. 그래, 식생지수 좋아. 우리말로 저 NDVI는 막 활력 정도나 그런 걸 판단하는 지표. 우리말로 하면 활력 정도란 얘기지, 그지? 네. 그럼 뭐 활력 정도가 어느 정도 되면 정상이야? 이게 1로 갈수록 좋다, 좋고 네, 생육이 좋다고 하는 0으로 갈수록 네, 0. 0.0. 그래서 통상적으로 0.8에서 0.85 사이면 아주 정상적인 생육을 한다 이렇게 하고 그 이하를 내려가면 이제 조금 생육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거 NDVI 이 측정은 뭘로 하는지 아나? 근적외선과 그 적외선의 차이랑 그러니까 랩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필드에서는 측정기가 있습니다. 크립이 있어, 크립. 네, 그지? 있습니다. 크립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10분, 20분 꽂아놓고 그 다음에 NIR 가져가서 댄단 말이야. 맞습니다. 떼면 그 수치가 나온단 말이야. 클립 이제 그 이 잎이 있으면 구, 요 동그란 게 있어. 요 집게가 있단 말이야. 집게. 그래서 딱 이게 찍는단 말이야.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이걸 열고 닫을 수가 있는데 그래. 그걸 이제 이제 15분 정도를 닫고 클립을 끼워 놓은 다음에 이제 기기로 꼽아서 열고 딱 측정을 하면 측정이 됩니다. 자, 이제 알겠지? 그 NDVI를 그래 한단 말이야. 옥수수나 이런 작물들. 그래서 그런 거는 주로 어느 때 쓰이냐면 스트레스 네, 맞습니다. 연구를 할 스트레스 때. 확인하죠. 섭해나 한발, 근조지, 그지? 이런 거 할 때 많이 쓰인다, 이 소리. 그래서 여기에 관한 용어들을 정확하게 이제 해라고. 근데 또 이게 있어요. 저 테이블 1에 보면 Cultivation Information of Chinese Cabbage 이어도 C 대문자가 해야 되고, 맞습니다. 카테고리가 있고, year, location, 그리고 cultivar, sowing date, planting date, harvest date. harvest date 영어로 맞는 말이가? harvesting date가 돼야 되겠지, 그지? mulching form.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오른쪽에 아니온이라고 돼 있어. 아니온. 아니온 뭐고? 응? 그 양파 아닌가요? 아니온은 양파를 아니온이라고 하잖아. 이 스펠링이 맞는 거야, 이거?
자, 어쨌든 한 명이 쳐다보고 그 이어는 2015-6년 했고, 그지? 로케이션 해보면 그 북이 35도, 그지? 네. 4분 35도면 우리가 사는 곳 이쪽가 35도 같은데, 그리고 이스트 보면 126도잖아, 그지? 네. 그 다음에 품종은 휘슬이라는 품종, 조인 타입이고, 조인업 타입이고, 2016년은 원종이라고, 래피드 오버 타입. 이 래피드 오버 타입은 아마 결구 배출을 말하는 것 같아. 위에 이렇게 감싸지는 거, 그지? 그러고 위에 뭐이고, 조인트 업 타입이라 하는 것은 아마 이 부분이 비결구형 아마 그런 걸로 추정돼. 언제 파종했냐면 소잉 데이터가 아거스트 8월 5일이고, 그지? 그 플랜팅 한 것은 요게 육묘 이식을 했다, 그지? early September이니까 9월 아마 5일이나 이쯤 되겠지. 그 다음에 수확은 노벰버 11월 레이트, 11월 하순에 했겠지. 멀칭 폼은 화이트. 이게 조금 좀 어색하다, 뭐가. 그지? 그래 안 보이나? 멀칭 폼? 재료? 멀칭 머티리얼 해가 재료를, 화이트, 네. 화이트 필름 하든지 화이트 플라스틱, 네, 플라스틱 화이트 이런 게 비닐 들어가요. 이런 네. 용어는 없단 말이에요, 그지? 네. 조금 어색하네. 그 콩글리시로 잘 썼네. 영어로 뭐 우리 한국 사람 이야기는 좋다. 그다음 그 아니언 맞더나? 양파로 만들어요. 왜 양파가 나오냐? 이거. 그 파까지도 쓰기는 하는데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뭐이고? 배추 배추로 하는데 왜 이 양파가 왜 나오냐 이 말이지. 근데 어니언 왜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마치고 강 교수님 지도 교수님 물어봐라. 자, 그 다음에 몇 페이지고? 97페이지네. 테이블 2에 보면 Specification of Hyperspectral Image Sensor and Acquisition Data. 그 하이퍼스펙트럴 이미지형 센서의 스페시피케이션, 그러니까 특징들, 그리고 액퀴지션 인지 데이터들을 보면 카테고리, 그래, 카테고리라고 이렇게 쓰는 게 맞지, 그지? 카테고리라고 지금 하이퍼스펙트 이미지 센서에 관한 내용들이라, 이 모델이 보면은 VNIR, 그지? 비지블 NIR인가 봐, 이거는. 그러면 스펙트럴 이미징 센서 PS 스페심 핀란드에서 만든 게구나. 필드 오브 뷰 하면 22.1도고 1도고 디그리. 그 다음 웨이브랭스 파장 범위는 400에서 1000 나노미터고 넘버 오브 스펙트럴 밴드가 519 밴드. 이거는 지금 이 기계에 대한 그 스펙트럼 밴드를 말하는 거예요, 그지? 그 다음 스펙트럴 레졸루션은 해상도로 말이지, 그지? 5.5 나노미터 해상도. 그 다음에 스페셜 픽셜 656이라는 거 개수를 말하겠지. 이 픽셜은 뭐냐면 이거 한 칸. 옛날에 내가 처음에 이거 인공기성 그 해가지고 하는 영상 했을 때는 그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어. 그 당시는 내가 처음에 할 때만 해도 2m 폭이었어. 픽셀. 원 픽셀이 2m야. 그러면 아주 그때만 그 2m만 해도 대단하다 했다. 그 당시면은 그래. 지금은 자율주행차 하니까 몇 픽셀이겠노? 엄청 잘 거의 5cm, 10cm 단위야. 분이 한번 봐봐. 중앙선이 있으면 라인 따라가면 그게 한 10cm 썩이잖아. 맞습니다. 라인이. 진짜 정밀하게 봐야 돼. 그럼 한 5cm 이내로 이거 맞아줘야 돼. 그래야 이 사고가 안 난단 말이야. 맞습니다. 지금 그 정도까지 발달했다. 엄청나잖아. 이거 놓고, 너 다음에 뭐 본다든지 할 때 필요하고, 내가 보자니, 같이 좀 보자니. 어디고 이거 맞나?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트는 약 2m 정도에서 했고, 액퀴지션 데이터는 15년, 16년 이렇게 해놓고, 10월 7일, October 7th 하고, 21st. 요거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
이게 우리가 날짜를 표시할 때 있잖아. 기수, 서수란 말을 써요. 네. 그러면 1, 2, 3, 4 할 때는 1, 2, 3, 4 하지만 이런 경우 몇 번째 날 할 때는 October 7th, 10월 7일이라 7번째 날, 21번째 날, November 4th 하면 4번째 날. 그러니까 first, second, third, fourth, fifth, sixth 이렇게 한다 이 말이지. 이 카운트 하는 것도 알아야 돼요. acquisition 데이터가 이제 그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배추가 있지. 이 컬러 돈이 많이 들지, 컬러 아마. 인디비주얼 카테고리가 나오는데 생각보다 되게 정밀하게 잘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컬러 하면 아주 멋있어. 네. 네 거는 컬러가. 아니요, 저도 그건데 잉크가 없으면 저 프린트. 지도에서 돈이 없는가 봐. Extracted by image 프로세싱에 의한 추출된 영역이지, 그죠? 캐노피 영역에.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이렇게 한 거야. 모르겠어. 뭐, 차이는 확실히 난다, 그지? 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래 안 나오면 비정상이지. 나오도록 해야지, 그지? 맞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 해보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첫 번째 1, 2, 3, 4 번호를 매긴 다음에 1번에서 5번까지 그 어떤 특징이 있었다는 얘기야. 이제 결과는 그래. 결과만, 결과가 이래 해보니까 이제 밴드 개수 아까 656개를 갖고 이런 방법으로 해보니까 이게 수량하고 뒤에 보면 여러 가지 있잖아. 요 웨이브랭스하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보면 Growth Duration After Planting 그러니까 육묘 이식 이후에 날짜, 그지? Growth Duration하고 Effective Accumulated Temperature 그러니까 누적 적산 온도하고 해보니까 이런 일단 커브를 그리더라, 그지? 네. 이건 뭐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생육이 지속되니까 이런 커브를 그렸는데 Growth Duration After Planting에서 A에 보고 B에 보고 해보니까 A하고 B 보면 이걸 보자. 이걸 해놓고 그 A에서는 보면 이거잖아. 네. 그러니까 31일째, 45일, 59일, 75일째로 이렇게 쭉 보니까 이제 생육이 지속되면 될수록 수량이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해야 된다. 네. 증가했다 하면 틀린다. 맞습니다. 경향이 있어. 그 우리가 법률 그 하듯이 뭐 그게 했다는 거지 안 했다는 건지 모를 정도로 하는 이유가 거기라 통계적인 거라. 이거 보면 반드시 A는 적어. 근데 B는 A보다는 분명히 커. B, C, D는. 네. 그런데 B보다 C가 크다고 할 수 이어서 할 때는 잘 모르겠네, 그지? 근데 B보다 D는 완벽히 크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표시하는 방법이 있다는 이 맨 작은 저 우측에서 해보면 되겠지. 맨 그 D가 아니고 75일 그거는 A로 표시하면 되겠지.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거 59일은 AB로 표시하면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45일은 이게 뭐 B, C인지 내가 잘 모르겠어. 네. 그러고 30일은 D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지, 통계적으로. 네. 그래서 이게 여기서 나타난 것은 표준 편차야, 편차. 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지? 편차가 이랬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그 밑에 B를 보면 요것도 이제 수량의 플랜트당 그램, 이거는 뭐고? 똑같은 게인데? 날짜가 더 네, 중요해요. 날짜가 이제 53일, 네. 68일, 80일이다, 그지? 이 해보니까 이 차이가 없네, 그지? 거의 네, 없어.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거라. 네. 그 경량은
어떤 노? 경량은 좀 시일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경량이었다 이렇게 이제 주시를 하는 거고, 그 다음 그 밑에 D로 가볼까? 그 밑에 4. 요거는 뭐고? 유효 적산 온도다, 그지? 이제 적산 온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수량은 높은 경량이었다. 근데 15년하고 16년 보면, 16년은 어떤 놈? 3번만 했네. 그지? 그럼 16년은 했나, 안 했나? 거의 비슷한. 이제 이게 여러분들 해석을 잘해야 돼. 맞습니다. 이게 실선이 끄인 게 아니지, 또. 네. 점선으로 그냥 그거 한다고 표시한 건지 몰라. 그래서 뭘 해야 되노? 개수가 적으니까 샘플 수를 늘려야 되는 기라. 알겠나? 네. 그게 이거네. 위에 B 이거네. 네, 이게 16년도 16년도지, 그지? 맞습니다. 이래 되는 거야. 이 실선으로 딱 끄있다 하면은 이게 효과가 있다 이 말이지. 요걸 이제 표시를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느냐를 나타내 줘야 되잖아. 네. 그게 뭐냐 하면, 여기 보면, 날짜 수치로 나타내는 거, 이 수치로 나타내는 게 없나? 이제 이런 거지. 자, 보자. 색깔이 되게 있는데 있는데 이게 색깔이 색깔이 지금 구분이 안 됩니다. 자, 일단 4개가 있다. 2015년에 이래 있잖아. 이건 네가 해석을 해야 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2016년에는 뭐 이래 돼 있잖아, 그지? 점선으로 껐잖아, 그지? 자, 이거 예를 들어서 이거는 1차 방정식이지. 그러면 이 X고 Y잖아. 이거는 대익이잖아, 그지? 재배 날짜. 이거는 예를 드는 수량이잖아, 그지? 킬로그램, 뭐 테나라 하든지 하면 되겠지. 그러면 이거는 Y는 AX 플러스 B라는 이 공식이 1차 방정식이 나와. 그 Y는 뭐고? 이거잖아, 수량이잖아. 그 다음 A가 뭐고? 슬로프지. 기울기지. X는 이 값이야, 그지? 날짜. 데이. 이거는 B는? 높이. 절편. 높이라고 표현하나? 아니, 절편, 어쨌든. 자, 이거는 이제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렇게 라인을 끊는데, 여기서 이렇게 시작하느냐, 여기서 시작하는 이 말이겠지, 그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지. 내가 이렇게 쫙 해보니까, A가 슬로프가 뭐, 2다 또는 1이다. 그러면 2배로 이렇게 하고 1배는 이렇게 가는 거겠지. 그러면 크면 클수록 이게 크겠지. 이렇게 표시한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 또 이렇게 뭐 이상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지. 그지? 이 자체가 뭐이고? 곡선이잖아. 곡선은 이제 2차 방정식, 또 3차 방정식에 나와. Y는 뭐고?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그 복잡하게 이렇게 가는 거야. 누가 해? 머리로 해? 못 해. 누가 해줘? 컴퓨터가 다 해줘. 요새는.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노? 해석만 하면 되는데. 그제? 이거야 말이야. 그래서 이걸 보면, 이런 모양이구나. 이런 관계 있구나. 이런 해석을 한단 말이야. 너 지도 교수가 통계학의 대가다. 잘 배워라. 잘 배워가 이거 와서 이거 설명을 우리한테 해줘야지. 내가 이걸 설명하고 있어도 되겠나? 자, 거기까지 보고. 이제 그까지는 됐고, 그 99페이지 보면 A, B, C, D 해가지고 리플렉턴스 있지? 리플렉턴스가 뭐지? 반사적이지. 그건 그 해석 한번 해봐라. 어떤 의미고 그게?
파장이 한 700에서 800 사이 정도 될 때 반사율이 가장 높습니다. A 그래. 반사율이 높다는 의미는 식생이 건강하다. 반사율이 높으면 식생이 건강한 거야. 그 부위마다 다르겠지만 아니 그래 이게 뭐 실선도 그러니까 칼로 말이고 이랬는데 난 구분이 안 간다. 칼라를 써본 적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아니 뭐 해석만 하자 해석만. 그러면 결국은 이걸 보니까 반사 리플렉턴스로 보니까 차이가 완벽히 나는 게 730 나노미터에서 900 나노미터까지는 완벽히 차이가 난다 그지? 그 외에는 차이가 나나 거의 별로 잘 안 나네 그지? 네. 잘 모르겠다 이 말이야. 그런 거 파장대를 하면은 어느 파장대로 해야 된다? 700에서 이 파장대. 이 파장대가 나타나는 게 뭐다를 이제 잡아 놔야 되겠지, 그지? 예. 그러면 다음에는 그 파장만 조사를 해서 이제 할 수도 있겠지. 걷어낸다. 그래서 그렇지. 여기서 NIR과 레드 그래서 NIR 바 레더가 어디 있노? 그 말이. 레더광? NIR 치유 나노메타 이거. 여기서 레드 엣지 레지언인가 보면은 그 레드 엣지가 그 적외선과 그 사이 적외선과 네. NIR 지금 근적외선의 여기서 영역. 나타내고 있는 수치가 음. 그 레지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수치를 가지고 레드 엣지와 NIR 사이의 영역. 그래 맞네. 이게 나노메타 표시다, 그지? 네. 내가 아까 마이크로라는 표현이 잘못된 게 그죠? 나노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넘겨보자. 100페이지 보면 Key band ratio selected to predict yield of Chinese cabbage with each and all cultivars. all cultivar 5개 품종을 갖고 FWHM은 full width at half maximum 되어 있고 5나노미터, 10나노미터, 25, 50나노미터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밴드 레이시오가 585, 586 뭐 이렇게 쭉 나오네, 그지? 그래서 이 결과가 어땠다는 거지? 이 결과가 그랬어. 어쨌다는 거지? 이 표만 보고 다 이해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그 밑에 테이블 4번을 보시면 그래서 5와 10과 25, 50의 파장을 이거 아까 기계값에서는 400에서 1000으로 돼 있는데 400에서 1000 중에서 잘 찍히는 범위를 구한다고 했었고 그 구한 게 3번 테이블인 것 같고 그 구한 3번 테이블을 가지고 테이블 4번으로 가서 이것들 중에서 가장 값이 잘 나오는 것을 그러니까 R스퀘어 값이 가장 유의한 값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 그게 뭐고 지금? 지금 밑에 0.91이 제일 큰 거 아니야?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지? 그 그 18N 된 거. 네. N은 개수겠지. 네. 18개 한 개 중에 그 미니 28759 이거 맞나? 이 봐라. 이런 것도 봐라. 이런 것도 이어서 시작하면 여기에 실선하면 안 돼. 여기 점선 이온 띄워줘야 돼. 이거 좀 칸을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지? 이런 게 테크닉이야. 논문서는. 이 실선을 없애고 이렇게 새로 요거는 커트를 시켜줘야 돼. 됐나? 그럼 구분이 가능하잖아. 그러면 R 스퀘어 값이 가장 큰 게 뭐야 지금? 2015년도 5가 그렇지? 5나노미터. 그래. 오차값도 그러면 여기서 있잖아. R 스퀘어 값이 예를 들어 0.38이다 하면은 효과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거의 없는 뭘 갖고 하는데? 일단 오차값을 보면은
그래서 이걸 표시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효과 있다 없다로. 그래서 밑에 보면 RMSE, RMSE가 뭐라 했노? 그 상대 이것도 RMS가 루트 민 무슨 평균 에러였는데 제곱. 네. 그래. 그렇죠. 평균 제곱 SE지, 그지? 네. 플랜트당 몇 그램 나가느냐, 무게를 갖고 얘기한 거잖아. 네. 그 해보니까 무게로 치면 가장 많은 게 지금 2015년에 18을 N일 때 25일차, 그지? 25 가장 25, 그래, 나노- 파장 나노메타에서. 그러니까 1010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지? 무게가. 이 수량 예측에서 그렇다 이 말이지, 그지? 그래서 최종 결과로 해보니까 어떻노? 그래서 이게 맞단 말이가. 이 예측이가 실측이가 예를 들어 프리딕션이잖아. 네, 예측 프로그램이잖아. 네. 그래 해보니까 결론적으로 이 방법으로 해보니까 어땠다는 거야? 한 판 더 가요. 진짜. 더 가요. 거기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게 테이블 4 아니에요? 4 얘기하는 설명이 어디 있노? 밑에 바로 밑에 바로 밑에 테이블 포 있네요. 그럼 한번 보자. 해석해봐라. Table 4 shows the performance of stepwise MLR models without EAT using key band ratio selected by 5, 10, 25, and 50 nanometer or FWHM to predict the yields of Chinese cabbage for each cultivar and all cultivars.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이 모델에서 EAT 사용하는 키밴드 비율 립식이지 사용하는 5, 10, 15, 20 나노미터에서 예측하는 수량은 각 품종과 모든 품종에서 이건 했다 이 말이고, 그래서 the performance of stepwise 5 나노미터에서 가장 높았다 이 말이고, 그지? 네, 여기 그냥 결과값에 대한 설명. 네, 그래서 설명이 in all cultivars the performance 모든 품종에서 the performance of model was reduced from 0.87에서 0.77 R 스퀘어 값이, 그지? 550 그러니까 0.87에서 0.77로 감소했단 말이고, 558g 식물체하고 에서 733 RMSE 그리고 22.8, 29.9%인 알리가 그 브로던드 범위가 넓었다 이 말이지, 그지? 넓어졌다. The performance each model is joined of Chinese cabbage was best. 그러니까 2015년에 가장 큰 게 이거 아까 설명 다 했던 거고, 그래서 결론이 뭐야 그래? 밑에 보면 in the case of performance of model for wrapped up Chinese cabbage in 2016년에는 so the lower linearity as 0. 그래. 2015년에 비해서 2016년에는 리니어빌 때 낮았다, 그지? 네. 그 다음에 이제 피그 6으로 가버리네. 아니, 결과다, 그지? 네, 이게 낮았다, 결과입니다. 높았다, 막 이렇게 설명하는 네. 거지. 그, 컨클루전은 나중에 나오겠지. 자, 그 다음, 그 오른쪽에 보면 사이에 prediction model with effective accumulated temperature에서 테이블 5가 나오죠. 이거는 적산 온도를 포함한, 네, 포함한 거. 모델식. 그래, 요거는 이제 적산온도. AT 포함. 요거요. 뒤에 이제 테이블 5. 그래서 이 적산온도에 관한 건 어떻게 결론이 났단 말이고. 그 앞에서 적산 온도를 빼고 했을 때요. 음. 적산 온도를 같이 넣지
그 넣고 했을 때 값을 봤을 때 R 스퀘어 값이 적산 온도를 넣었을 때 값이 더 높아졌다라는 것을 보아서 적산 온도가 중요한 인자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지. 그게 결론이지. 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게 끝이야? 그 적산 온도를 앞으로 이 유효 적산 온도를 수량 예측에서 인자로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기존입니다. 그래. 그래서 as a result 보면 마지막 센텐스 봐봐. acknowledge 위에 센텐스 as a result the models for all FWHMS each 5 band ratio the combination of various band ratio in a wide wavelength without blue were the possibility to predict yield of Chinese cabbage which is should 항상 be collected with the samples joined of Chinese cabbage of high yield cultivar and the environment factors over the cultivation period. 그러니까 재배 기간 동안에 그지 이 환경적인 팩터하고 소량이 높은 그지 품종을 함께 같은 기간? 함께 조인트업 해야 된다 그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 품종하고 그 환경적인 팩터들을 같이 그 재배 기간 동안에 전 재배 기간 동안에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 이 소리야. 이 using the collected data를 continuously 계속적으로 입증하는 키 밴드 비율은 along with model performance it will enable to develop a cheaper and small multispectral image sensor specialized in yield prediction of Chinese cabbage. 그러니까 결국은 에듀를 가능하게 한다. 뭐 발전을 보다 싸고 치프하고 작은 멀티 스펙트럴 그지 다양한 스펙트럴 범위 내에 센서 그지 수량 예측에 있었어. 그러니까 보다 싸고 다양한 스펙트럼 상에서 또 작고 이런 것들에서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환경 조건들 조건이나 결구 같은 이런 걸 그렇지. 고려해야 된다. 그래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 논문에 관한 거는 다는 몰라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했는데 여기 봐봐 여기 보면은 상관계 수가 속에 다 해놨잖아 그지 하나하나 지금 갖고 이 분수를 다 해놨잖아. 그 밑에 보면 measured yield고 수량이고 그지 전부 플랜트당 무게잖아. 네. 무게하고 예측 수량하고 이렇게 비교를 다 해놨단 말이야. 네. 그러면 2015, 16 때 있고 또 파장 때에서 한 거하고 5나노미터 오른쪽에 보면 그지? 네. 그 다음 또 뭐 있노? 10나노미터 한 거, 25나노미터, 50나노미터 이렇게 다 해봤다 이 소리지 그지? 그럼 아까 2015년에 5나노미터가 최고 상관 배수가 높았잖아. 네. 이걸 하나씩 다 해본 거야. 표정이 알겠나? 우리 이래 해보니까 이런 결과들을 가져왔다 하는 거야. 한다고 고생했다.